데킬라는 40도가량의 알코올 도수를 지닌 멕시코 증류주다. 블루 아가베라는 무슨 알로에같이 생긴 녀석으로 만든 술인데 데킬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요즘 재밌는 주류 지식 전문 채널이 많으니까 나는 이 녀석과 잘 어울리는 안주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데킬라를 마신 뒤에 라임과 소금을 안주로 먹는 게 일반적인데 나는 이 순서를 반대로 마신다. 소금을 얹은 라임을 한 입 베어 물고 입안에서 신맛, 짠맛, 쓴맛이 남은 상태로 데킬라를 마신다. 데킬라가 상당히 달게 느껴진다. 라임과 소금이 주는 신맛, 짠맛, 쓴맛 다음으로 남은 건 술의 단맛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주를 만들어보자. 양파 한 개를 갈라 반은 잘게 다져 냄비에 넣고 나머지 반 개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찬물에 담아둔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불을 올린 뒤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다진 고기를 넣고 같이 볶아준다. 고기가 익었다면 데킬라 반샷을 넣고 파이어! 는 생략하자. 등짝에 맘스터치 자국을 새기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어쨌든 고기가 익었다면 타코 시즈닝으로 간을 해준다. 사실 이게 대형마트에 마침 팔고 있으니까 쓴 거긴 한데 이걸 집구석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도 아니고 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자면 카레가루, 고춧가루, 후춧가루, 와씨 라임 지렸다. 이 세 가지 가루를 한 큰술씩 섞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여기에 물 반 컵을 붓고 한 소끔 끓여준 뒤에 토마토 소스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건 케찹으로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대찌개에 쓰는 통조림 콩을 한 캔 다 때려 넣고 느긋하게 끓여주면 완성이다. 이건 미트 칠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이 녀석으로 멕시코 요리를 3가지 정도 만들어 볼까 한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또띠아를 살짝 데워질 정도로만 굽는다. 또띠아 중앙에 치즈를 얹고 미트 칠리를 위에 얹고 슬라이스한 양파, 샐러드 야채를 얹은 뒤 치즈를 다시 뿌려준다. 취향에 따라 할라피뇨나 토마토를 얹어주면 요리는 끝이 난다. 이 녀석은 멕시코식 샌드위치 타코라는 녀석이다. 타코는 안주라기보다 식사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데킬라 같은 독주를 마실 때 속을 든든하게 채우기 좋고 맛의 밸런스도 매우 좋다. 다음은 나초라고 불리는 또띠아 칩을 이용한 메뉴다. 접시 위에 또띠아 칩을 수북하게 삶고 중앙에 미트 칠리를 듬뿍 올린 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린다. 따끈하게 데워진 재료 위에 치즈를 뿌리고 할라피뇨를 얹은 다음 사워크림을 뿌리는데 사워크림은 유통기한도 짧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달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로 대체했다. 가장 대중적인 데킬라 안주. 이 메뉴 이름은 나초다. 보통 아래에 깔린 과자를 나초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또띠아 칩스라는 이름이고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이 이름을 따 나초라고 부르게 됐다는 TMI.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데킬라 안주이니만큼 맛의 밸런스는 설명이 필요 없다. 혹시 퀘사디아라는 메뉴를 아실란가 모르겠다. 타코와 거의 비슷하지만 치즈를 듬뿍 넣어 피자처럼 구운 요리인데 이태원에 있는 멕시칸 요리점에서 이 퀘사디아에 볶은 김치를 가미한 김치 퀘사디아라는 퓨전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예상외로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난다. 또띠아에 치즈를 절반 정도 뿌리고 볶은 김치와 미트 칠리를 섞어 치즈 위에 얹어준다. 샐러드 야채를 칠리 위에 얹고 치즈를 또 한번 얹은 뒤에 반으로 접어준다. 기름을 두른 팬에 약불로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준다. 겉부분이 살짝 바삭할 정도로 굽는 게 포인트. 잘 구워진 퀘사디아를 피자처럼 커팅하고 플레인 요거트, 샐러드 야채, 할라피뇨로 마무리해주면 완성이다. 바삭한 또띠아 안에 치즈가 듬뿍듬뿍 들어간 게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만들어보는 걸 추천한다. 이날 멕시칸 요리만 3가지를 먹었더니 뭔가 국물이 필요했다. 놀라지 마시라. 이 녀석도 데킬라와 찰떡궁합이다. 또미앙꿍 쌀국수 컵라면이다. 일단 이 녀석의 기본 베이스인 태국 요리 또미앙꿍은 약간 얼큰한 스프에 새콤한 라임의 맛과 향이 배어 있어서 놀랍게도 데킬라와 정말 잘 어울린다. 데킬라를 마시다 뜨끈한 국물이 땡길 때 도전해보자. 사실 지금까지 만든 메뉴는 또미앙꿍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알려진 대표적인 안주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 녀석들은 약간 생소한 메뉴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던 메뉴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소개해볼까 한다. 메뉴의 주재료는 새우다. 새우의 머리를 따고 배 부분을 손으로 긁어주면 생각보다 쉽게 껍질을 벗겨낼 수 있다. 하지만 매우 귀찮다. 그냥 새우살만 구매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하지만 새우의 머리와 껍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귀찮은 짓거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새우 손질이 끝났다면 식빵을 준비한다. 빵 테두리를 잘라낸 뒤 4등분 해준다. 새우살을 칼등으로 완전 찌부시켜준다. 그리고 찌부된 새우살을 잘게 다진다. 청양고추와 깻잎도 잘게 다져준다. 약간의 감자 전분과 계란물을 넣고 재료를 잘 섞어준다.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식빵 위에 얹고 반죽 위에 식빵을 얹어 살짝 눌러준다. 이쯤에서 어느 정도 메뉴가 예상이 갈 거다. 그렇다. 중식 새우 토스트 멘보샤다. 정석대로의 멘보샤라면 저온의 기름에 튀겨야 하지만 좀 더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로 했다. 식빵 양면으로 오일을 골고루 뿌린 다음 18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10분 구워준다. 10분 뒤 꺼내보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뒤집어보면 아랫부분은 아직 덜 익은 상태다. 뒤집은 상태로 5분 정도 더 구워주면 전체적으로 바삭하게 잘 구워진 멘보샤를 만날 수 있다. 청양고추의 매콤함과 깻잎 향이 섞여서 술안주로 아주 좋다. 데킬라와 새우 그리고 매운 고추의 조합은 거의 사기급이다.
통마늘 5알을 약간 도톰하게 썰어준다. 3알 정도는 칼등으로 으깨고 냄비에 담아준다. 손질하고 남은 새우 머리와 껍질을 왕창 때려놓고 올리브오일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어준다. 불을 올리고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뒤 새우 머리를 짓눌러가며 맛을 뽑아낸다. 오일이 시뻘개지면 체에 걸은 뒤 주걱이나 국자로 남은 한 바구리까지 짜낸다. 새우 기름을 다시 냄비에 넣고 썰어둔 마늘과 새우살을 담아준다. 페페론치노나 마른 고추로 매콤함을 더해도 좋다. 약간의 소금 간을 한 뒤 불을 올리고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은근하게 익힌다. 접시에 담아 마늘빵과 함께 곁들여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리 감바스가 완성된다. 새우 양에 비해 기름이 너무 많지 않나 싶겠지만 조금 이따 이 감바스 오일로 요리 하나를 더 할 예정이라 일부러 넉넉하게 준비했다. 바삭한 마늘빵을 감바스 오일에 찍어서 새우를 얹어 먹으면 새우와 매운 고추는 데킬라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공식이 이해가 갈 것이다. 깨끗이 쓴 오렌지와 라임 껍질을 최대한 얇게 깎아낸다. 오렌지를 스퀴저에 착접해서 컵에 담아준다. 오렌지를 한 개 다 짰는데 어떻게 100ml도 안 나오냐? 부족한 용량은 그냥 오렌지 주스로 한 컵을 채운다. 냄비에 주스를 붓고 라임을 반개 짠 뒤 치킨 스톡을 한 숟갈 넣는다. 식초와 감자 전분을 한 숟갈씩 담고 잘 섞어둔다. 오렌지와 라임 껍질을 최대한 얇게 채 썰어둔다. 냄비에 불을 올리고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잘 저어가면서 끓인다. 아까 준비해둔 감바스 오일을 팬에 두르고 키친타올로 새우살의 물기를 제거한 뒤에 감바스 오일에 새우를 구워준다. 이건 따라하지 말자. 양상추를 잘게 찢어 접시에 소복히 담고 잘 익혀진 새우를 양상추 위에 올려준다. 아까 준비해둔 오렌지 소스를 새우 위에 넉넉히 뿌리고 채 썰어둔 라임 오렌지 껍질을 뿌려주면 끝. 바텐더로 근무할 때 오렌지 시림프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던 메뉴인데 라임 오렌지 껍질 향이 향긋하게 올라오는 게 데킬라 베이스의 칵테일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다.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안주 메뉴만 만들고 쌀을 씹지 않았다.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라이스 계열 요리를 만들어보자. 일단 냄비에 물 1컵 반을 부어준다. 새우 머리와 껍질을 냄비에 담고 국물이 빨갛게 우러날 때까지 끓여준 뒤에 새우 머리와 껍질을 걸러 국물만 남겨둔다. 새우 국물에 고형 카레 하나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잘 저어가면서 끓인다. 그릇에 카레를 담고 구운 새우를 토핑으로 올려주면 새우의 맛과 향이 엄청 진한 카레가 완성이 된다. 그냥 밥 위에 얹어 먹어도 맛있지만 좀 더 스파이시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다. 통마늘을 4알 정도 얇게 썰어서 팬에 담아준다. 그리고 감바스 기름을 넉넉히 둘러준다. 밥 한 공기에 계란 2개를 풀고 소금 간을 한 뒤 잘 섞어준다. 팬에 불을 올리고 마늘이 감바스 오일에 어느 정도 노릇하게 익으면 계란밥을 넣고 계속 저어가면서 볶아준다.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황금 볶음밥 레시피에 새우와 마늘 기름으로 풍미를 추가한 볶음밥이다. 카레도 데킬라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헉씨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조합으로 데킬라를 마셔보지 못했나 하는 자괴감과 이 와중에 이건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에 대한 고찰로 진실의 미간을 찌푸리며 데킬라 한 잔으로 마무리를 했다. 세상에 많은 음식과 술들이 존재한다. 항상 똑같은 조합에 똑같은 구성으로 술을 마신다면 다소 지겨운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영상은 그 지겨운 패턴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 준비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재밌는 레시피와 조합으로 돌아올 예정이다.